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될 5가지 과제를 일관되게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사 공급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위를 중심으로 공급 대책 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 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재를 발굴하여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90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는데 무주택자의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충분히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진짜로 집값을 나눠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 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인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의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양 차익을 임차인과 나눠 갔는데 어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고 그냥 살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기로 살 권리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집은 임대료나 분양 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임대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통신, 카시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하여 임차료에 의존하는 임대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택 문제의 해결의 혁신 모델이자 혁명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할 때는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 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가격의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의 상승분의 50%를 나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든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도 2구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고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짜 유능한 행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 청년 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 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의 한평 남지단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30일 내내 일해도 100만 원 남짓합니다. 여기서 반값 40만 원 내고 나오면 60만 원 남습니다. 이 반값 40만 원이면 1년에 480만 원인데 이거를 연 2%로 계산하면 2억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 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 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 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 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1, 2주택 중에 보증금도 1억에서 5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처럼 살고 집값의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 기본 소득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 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소통 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에 덮개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 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함께 껴안고 울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범죄자와 사건의 은폐 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살 공군 이중사의 부모님의 피 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 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